할머니, 엄마가 아빠 죽인대. 내 손자한테 손대지 마! 지훈이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있을 거예요. 너희들 모두 날 방해하는 거야. 진정하세요. 체포합니다. 놓으라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민한 청력을 가진 말순은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죠.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온 경험이 만든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말순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지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비록 지금은 낡고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세 가족이 함께 사는 따뜻한 집이었죠.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지훈이까지 겉으로는 평범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8살 아이가 한밤중에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깨어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원래 잠을 깊이 자는 편이라 한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아이 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지훈이는 분명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얼굴에는 괴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아빠 죽인대. 돈 때문에.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꿈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말을 한다니. 말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말수는 지훈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이나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기억해서 꿈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구체적이고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부엌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물이라도 마시러 내려간 걸까요? 아니면 야식을 준비하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던 말수는 부엌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미영이가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냉장고 불빛만이 부엌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미영의 실루엣이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약봉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미영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뭔가 몰래 하는 일처럼 보였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미영아, 뭐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란 듯 몸을 돌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재빨리 서랍 안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적인 당황한 표정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고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42년을 살아온 며느리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손에 든 건 뭐야? 물을 마시려고 했다면서 왜 약봉지를 만지고 있었니? 아, 이거요? 남편 감기약이에요. 요즘 기침을 자주 해서 내일 아침에 먹이려고 미리 꺼내놨어요. 미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가 기침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오히려 요즘 들어 더 건강해 보였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고 회사에서도 별 탈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기침을 해? 내가 못 들었나? 네, 밤에 자면서 가끔. 어머니께서는 깊이 주무셔서 못 들으셨나 봐요. 말수는 미영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자신은 잠이 얕은 편인데 아들의 기침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도연이의 방은 바로 옆방이었고요. 그래, 그럼 빨리 올라가서 자거라. 몸이 차가워질라.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손자의 잠꼬대와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간 말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아빠 죽인데 아무리 아이의 꿈이라고 해도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그 당황한 표정, 서둘러 약봉지를 감추던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미영이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요.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미영이가 부엌 일에 더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도연이의 식사 준비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었죠. 평소에는 말순이 대부분의 요리를 담당했는데 요즘은 미영이가 먼저 나서서 남편 것만 따로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꿈에서도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침이 밝았을 때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불안한 기억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미영이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말순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일찍 깼어. 말순은 어젯밤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계속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도연이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디 있어? 아직 씻고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45살의 나이답지 않게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기침을 한다던 미영의 말과는 달리 안색도 좋고 목소리도 맑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도연아. 몸은 괜찮니? 밤에 기침 안 했어? 도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침요? 저 요즘 몸이 아주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말수는 미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꼬대하면서 기침 소리 같은 걸 냈잖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인가 싶어서. 아, 그랬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도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했어요. 어젯밤 미영이가 분명히 남편의 감기 약이라고 했는데 정작 도연이는 자신이 기침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영은 도연 앞에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놓았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은 그릇에 담긴 한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은 보약이에요. 미영이 작은 컵에 갈색 액체를 따라서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미영이 만지작거리던 것이 바로 이런 약재였을까요? 이게 뭐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의원에서 지어준 보약이에요. 남편 건강 챙기려고 특별히 주문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래. 도연아, 내가 보약을 달라고 했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적 없는데. 미영이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말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지훈이의 잠꼬대와 미영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 이 보약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도연이 보약을 마시려는 순간 말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그걸 마시지 마라.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미영 모두 말순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말순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무언가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에 좋은 약인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남편을 챙기는 게 못마땅하신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수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을 모두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손자의 잠꼬대를 근거로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미영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지만 말수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짜증? 아니면 경계심? 도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결국 보약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실게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데.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니까. 저는 그저 남편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그 순간 위층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엄마가 아빠한테 나쁜 걸 먹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팠어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현실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도연이 아들을 타일렀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뭔가 섞었어요. 하얀 가루 같은 걸. 미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왜 지훈이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말수는 그것이 진짜 슬픔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가족 간의 불신과 긴장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아침의 평온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이 회사에 간 사이 말수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계속되는 이상한 꿈 이야기와 미영의 수상한 행동들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60년 인생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말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사생활을 기웃거린 적이 없던 말순이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특히 어젯밤부터 계속되는 이상한 징조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선 말수는 먼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는 별다른 이상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도 평범한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말순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말순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보험증권이었어요. 도연이의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보험 금액을 보고 말수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말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환자 이름이 미영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박영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방된 약물 이름들도 말순이 들어본 적 없는 복잡한 명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수면제 성분, 심장에 무리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있던 신분증이었습니다. 분명히 미영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은 김선미로 되어 있었어요. 생년월일도 미영이 평소 말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말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미영이가 왜 가짜 신분증을? 말순이 서류들을 자세히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말순은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미영이 방 앞까지 올라왔을 때 말수는 아직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미영은 말순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 미영아. 청소를 좀 도와주려고. 청소요? 제가 아침에 다 했는데.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방을 뒤지시는 건가요? 미영이 한 발 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미영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차갑고 날카로우며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냥. 어머니, 혹시 제 서랍을 열어보셨나요? 미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본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영아, 그 서류들이 뭐야? 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도연이 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하고 차가웠어요. 역시 어머니께서 다 보셨군요. 미영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더니 말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미영아, 너 대체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는 원래부터 김미영이 아니에요. 진짜 김미영은 글쎄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지난 몇 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돈 때문이에요, 어머니. 도연 씨의 보험금이 10억이나 되거든요. 그 돈이면 제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영의 고백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직 모르시겠지만 어젯밤부터 지훈이가 계속하는 그 이상한 말들, 그게 다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든요.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의 잠꼬대가 정말 현실이었던 것인가요? 미영아, 아니 너 정말로 도연이를 해치려고 하는 거야? 이미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주려던 그 약, 그리고 오늘 아침의 보약. 모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미영이 말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괜히 지훈이 앞에서 불안한 얘기하시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이 여자는 가족을 해치려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말순은 온몸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미영의 협박적인 말투와 차가운 눈빛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면 손자 지훈이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아, 아니, 당신이 누구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뭘 하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리셨는걸요. 도연이한테 말할 거야.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며느리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남편을 독살하려 한다고요? 증거라고는 8살 아이의 잠꼬대뿐인데 말이에요. 미영의 말에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누가 믿어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도연 씨는 이미 제 말만 믿어요.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다고,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이미 여러 번 말해뒀거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며칠 동안 도연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강은 괜찮냐고 자주 물어보기도 했고요. 당신이 미리 계획한 거야? 물론이에요. 제가 이 집에 온 지가 벌써 3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도연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보험도 가입시키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서서히 흔들어놨죠. 미영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니. 그럼 진짜 미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세요? 진짜 김미영은? 글쎄요, 지금쯤 아마. 미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아빠다. 지훈이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미영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다시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말이에요. 미영이 말순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위협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 옆에서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오셨네요. 미영이 다정하게 말하며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 아, 저랑 함께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미영이 말순을 쳐다보며 의미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순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아빠한테 이상한 약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어요.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도연이 아들을 타일렀지만 지훈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맞았어요. 그 약 마시면 안 돼요. 왜? 엄마가 아빠 건강 챙겨주려고 해주신 건데. 아니에요. 엄마가 나쁜 걸 넣었어요. 하얀 가루를. 지훈아. 미영이 갑자기 날카롭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요즘 지훈이가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네. 지훈이가 원래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닌데. 도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말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아, 사실 나도. 어머니. 미영이 말순의 말을 가로막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깜빡하시면 안 되죠. 말순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연 앞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혈압약을 드세요? 언제부터?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처방받으셨어요. 그런데 가끔 깜빡하셔서 제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훈이를 향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도연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미영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저녁은 뭐 드실래요? 특별한 요리 해드릴까요? 미영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말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어요.
또 다른 독을 넣을 계획인 걸까요? 아니야, 간단한 걸로 하자. 요즘 속이 좀 별로야.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럼 더욱 몸에 좋은 걸 해드려야겠어요. 한약재로 죽을 끓여드릴게요. 미영의 제안에 말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독을 넣을 기회를 만들려는 거였어요. 도연아, 오늘은 그냥 외식하자. 말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외식을? 가끔은 나가서 먹는 것도 좋잖아. 지훈이도 좋아할 거고. 지훈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외식이다. 결국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일시적으로나마 도연과 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식당에서 미영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와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은 그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미영을 계속 감시했지만 미영 역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어지러워. 도연이 이마를 짚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수는 즉시 경계했어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여보, 괜찮아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지만 말수는 그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미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뒤따라갔어요. 미영이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영아, 뭘 넣는 거야? 아,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꿀이에요, 꿀. 목에 좋잖아요. 하지만 말순이 본 것은 분명히 하얀 가루였습니다. 꿀이 아니었어요. 도연아, 그 차 마시지 마. 말순이 거실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이미 찻잔을 입에 대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 차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요.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이런 식이세요. 제가 뭘 해도 의심부터 하시고. 도연아, 정말이야. 나는 미영이가 그 차에 독을 넣는 걸 봤어. 독이라니요, 어머니. 그냥 꿀차예요.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왜 저한테 독을 넣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지훈이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자다가 깬 듯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왜 다들 큰 소리로 얘기해요? 지훈아, 괜찮아. 다시 가서 자. 도연이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빠.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급히 도연에게 달려갔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 말순이 소리쳤지만 미영은 당황한 척하면서도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여보, 여보. 미영이 도연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기 같았습니다. 말수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도연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지훈이는 울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지훈이가 아버지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순을 향해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지훈아? 약 바꾼 거 봤어. 엄마가 했어. 지훈이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부엌에서 하얀 가루를 차에 넣었어요. 창문 틈으로 봤어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지훈아, 정말이야? 정말 봤어?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엄마가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차에 넣었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도연을 응급 처치한 후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말순과 미영, 지훈이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고 이분은 부인이에요. 환자분이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세척을 했는데 무엇을 드셨는지 아시나요? 말순이 입을 열려던 순간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평상시와 같은 음식을 드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뭔가 드셨나요? 회사 동료들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의사가 사라진 후 미영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로 남편을 해쳤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는 슬펐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훈이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이는 충격받아서 헛것을 본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때 지훈이가 말순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요. 엄마 눈이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8살짜리가 벌써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말순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은 중환자실에 있고 미영의 정체는 알았지만 증거는 8살 아이의 증언뿐이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미영이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이상 더 과감한 수를 둘 수도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어요.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병원에서 밤을 새운 말순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회복 중이었고 미영은 병원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정말로 간병을 하고 있을까요? 지훈이는 집에서 혼자 있기 무서워했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달래며 함께 집에 머물렀어요. 할머니, 아빠는 괜찮아질 거죠? 그럼 우리 아빠는 건강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영이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도연이 회복되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게 분명했어요. 낮 시간 동안 말순은 곰곰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잠꼬대와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결심했어요. 미영의 방을 다시 뒤져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말이죠. 지훈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말수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 옷장 뒤편,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화장대 거울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수첩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낸 말수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첩에는 미영의 진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도연 보험 가입 완료. 10억 원. 수익자 배우자 4월 20일 마이너스 시어머니 의심 시작. 치매 의심 유도 필요 5월 3일 마이너스 1차 시도. 수면제 소량 투입. 실패 5월 10일 마이너스 2차 시도. 보약의 독성 물질. 할머니 방해로 실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5월 15일 마이너스 최종 계획. 가스누출 사고로 위장. 도현, 시어머니, 지훈 모두 처리. 나만 살아남기.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영이 가족 전체를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고한 지훈이까지도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말수는 급히 수첩을 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미영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수는 미영이 부엌 가스레인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가스누출 사고로 위장이라는 수첩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오늘 밤에? 미영아, 오늘 밤은 병원에서 자지 않을 거야? 네,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가려고요.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지훈이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엄마는 이미 왔어, 지훈아. 그때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지훈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훈아, 저녁 먹자. 싫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지훈이 말순 뒤로 숨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가 무섭다는 거야? 엄마인데? 엄마 눈이 무서워요. 아빠한테 나쁜 짓 했죠? 아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와. 미영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지훈이는 내가 돌볼게. 말순이 아이를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인데 왜 그러세요? 내 아이. 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말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 내 정체도, 내 계획도. 말순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디서? 내 방에서 찾았어. 가스사고로 우리를 모두 죽일 계획까지 다 적혀 있더라. 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건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 계획을 알아버리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원래는 내일 밤으로 계획했는데 오늘로 앞당겨야겠어요. 말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먼저 문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비켜. 안 돼요.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곤란해요.
미영이 부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지훈이를 등 뒤로 숨겼어요. 미영아. 아니, 당신이 누구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늦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알아버리셨으니까. 가스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모든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지훈이만은 보내줘.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지훈이가 제일 위험해요. 이 아이가 모든 걸 봤거든요. 나중에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마지막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해. 말순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때였어요.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지는 가운데 말수는 지훈이를 꽉 안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미영이 칼을 들고 현관문을 막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72년을 살아온 말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말순이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할머니. 지훈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8살이지만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어머니,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 계획을 알아버리신 이상.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죠? 문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말순도 의외였어요. 자신은 신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신고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입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니 문 열어주세요. 미영이 말순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신고를? 나는 신고 안 했어. 말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했어요. 뭐? 엄마가 가스를 틀 때 몰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어요. 8살짜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신고를 했다니. 말수는 감격했습니다. 잘했어, 지훈아.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가스 냄새가 심합니다. 경찰이 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경찰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지훈이가 위험해져요. 마지막까지 협박을 했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스 냄새가 정말 심하네요. 지금 즉시 모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부엌으로 가서 가스밸브들을 잠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창문들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나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미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말순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 지훈이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살인 계획서입니다. 제 아들을 독살하려 했고 오늘은 가스 사고로 위장해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 했어요. 미영이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치매라고요?
경찰관이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미리 저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나온 것 같았어요. 아빠. 지훈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도연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때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였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도연이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보험 정보와 살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도연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미영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하하. 역시 다 들켰네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섬뜩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도연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김미영이 아니에요. 진짜 김미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경찰관들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누구야?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돈 때문이에요. 도연 씨 보험금 10억 원. 그 돈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미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몇 번 해봤거든요. 다른 가정에서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연쇄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당신, 괴물이야.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괴물이라고요? 전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죠. 미영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넌 진짜 인간이 아니야. 넌 괴물이야. 도연이 소리쳤을 때 미영이 갑자기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아빠는 필요 없어. 안 돼. 말순과 도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도 미영을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진 이상 최소한 지훈이라도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말순이 재빠르게 아이를 끌어안으며 막아섰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마지막 힘이었어요. 내 손자한테 손대지 마.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미영을 제압하려 했지만 미영은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미영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 뒤에 꽉 숨어 있었어요.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있을 거예요. 8살 아이의 단호한 거부에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 모두 날 방해하는 거야. 경찰관 한 명이 미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체포합니다. 놓아, 놓으라고. 미영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영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온 집안을 섬뜩하게 만들었어요. 하하, 다 날 미쳤다 하겠지. 하지만 언젠간 누군가 날 이해할 거야. 미영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 끝까지 정신이 나간 여자네. 도연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지훈이가 용감하게 신고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말순이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럼 우리 지훈이 이제 정말 끝났어. 도연이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아니야, 도연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누구라도 믿기 어려웠을 거야. 말수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온전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영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 본명이 박선영이었고 지난 10년간 3번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모두 결혼을 통해 가정에 들어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수법이었습니다. 진짜 김미영은 3년 전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신원미상의 여성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박선영이 미영의 신분을 완전히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도연이 신문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낸 거야. 말순이 든든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도연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모두 배출되었다고 했어요. 지훈이도 처음에는 악몽을 자주 꾸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용감했죠?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가 제일 용감했어. 지훈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앞으로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평온한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요리한 따뜻한 집밥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뭘 감사하긴 가족인데.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런 말하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말수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을 지켜낸다는 사명을 완수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계속 우리랑 같이 살 거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좋아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래요. 그날 밤 지훈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잠꼬대도 이상한 꿈도 없었어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말순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경계하며 잠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사 일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박선영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쇄살인과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어요. 법정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 그녀의 말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 가족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훈이는 신나게 뛰어다니고 도연과 말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그런 말하네. 가족이 서로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따뜻한 봄볕 아래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시련을 겪어본 적은 없었지만 가족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 지훈이가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 씨 가족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